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26년경 33조 원이라는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흔히 메쉬 치료제라고 하죠. 메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12일인데요.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분야 첫 신약 후보로 유력한 레스메티룸에 대한 허가 결론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사실 이제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엔 그 결과가 이미 나왔을 텐데요. 이런 레스메티룸과 함께 최근에 이제 비만 신약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이런 약물들도 메쉬 적응증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레스메티룸이나 이런 비만약의 적응증 확장까지 좀 고려해서 2026년경에 좀 시간을 길게 잡으면 2030년경에는 거대 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메쉬 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좀 이 메쉬 치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부터 왜 이렇게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윤곽부터 유력한 신약 후보로 어떤 물질들이 있고 이걸 좀 어떤 개발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라운드업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우선 메쉬, MASH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는 이제 이런 치료 질환 분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이제 내쉬라고 불렸어요. 흔히 이 내쉬라고 불린 이유가 이제 지방 간염이 이제 발생하거나 간섬유화가 발생할 때 정말 술을 먹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이랑 알코올이랑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사람, 이렇게 좀 알코올의 섭취 여부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내쉬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지난해 한 11월경에 이제 학계에서 내쉬라는 이런 이 알코올로만 이렇게 좀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당이나 지질 이런 체내 대사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축적돼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메쉬라는 용어고요. 현재는 이제 학계에서 나온 이런 지적을 업계도 받아들여서 메쉬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쉬 환자가 한 4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한국에도 한 50만 명 이제 그 이상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가 이렇게 있는 만큼 이미 크게 시장은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핵심 타깃이 되는 이제 진짜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메쉬 시장이 왜 이렇게 신약 개발이 어려웠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메쉬라는 이런 지방 간염이나 결국엔 당이랑 지질이나 이런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이제 체내에서 순환하면서 이제 소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문제가 쌓이게 되고, 그 문제들이 축적되면 결국엔 간에 가가지고, 간이 최종 그런 우리 몸의 이제 공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물질의 최종 이제 그런 대사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물질이 축적돼서 쌓여서 원인이 쌓이면은 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당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질 관련된 문제가 있고, 좀 이런 대중적으로 정말로 이 간염을 일으키는 알코올 이외의 이제 문제로 간염을 일으키는 이런 대중적인 약물 기전을 좀 찾기가 어려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효과까지 있는 물질 개발까지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메쉬 시장이 이제는 조금 뜨게 되는 이유가 결국엔 새로운 신약 유력한 물질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당과 지질이나 결국 복합적인 원인으로 대중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다. 그래서 아직도 33조라는 이제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장은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런 무주공산으로 알려졌던 메쉬 시장에 유력한 신약 후보 물질로 이제 지난해부터 좀 꼽혔던 약물이 미국 인터셉트 파마슈티컬스의 오칼리바라는 약물이랑 미국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스메티룸이라는 이 두 약물인데요. 사실 오칼리바라는 약물은 이제 당과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당간염 치료제로 승인이 됐고, 지금 메쉬 적응증 확대를 이제 노렸던 물질인데요. 이거와 달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라는 이제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이제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룸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당과 지질에 워낙 많은 수용체가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전으로 이제 개발된 약물이 성공할지는 당연히 몰랐던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해 6월에 오칼리바 같은 경우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사실상 불허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유력한 신약 후보 물질은 레스메티룸이 이제
전부이고, 레스메티륨에 대한 이제 최종 허가 결론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는 14일 이전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허가 결과와는 별개로 그 레스메티륨이라는 약물 자체는 임상 3상에서 좀 투여 용량에 관계없이 뭐 중용량 80mg을 하거나 100mg을 하거나 이 용량에 관계없이 26%에서 30% 정도의 이제 증상 완화 효과가 나왔고, 1차 지표인 간 섬유증, 간이 좀 굳어가는 섬유화 그런 정도도 1단계 이상 개선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임상 3상에서 효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가속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전망 때문에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피어스 바이오텍이라는 곳은 이제 지난해 9월에 10대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 물질로 이 레스메티륨을 꼽았고, 레스메티륨의 이제 가치가 한 60억 달러 이 정도 되고 2028년에는 최소 22억 달러의 매출을 매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레스메티륨이 워낙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임상 3상까지 마친 거의 유일한 메쉬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 이제 그 밖의 물질들이 이제 레스메티륨을 이제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유력한 이제 주자들이 이제 좀 임상 2상 단계에 오른 주자들이 궤도에 오르면은 2030년 정도 이제 전후로 하면은 메쉬 시장도 조금 실제 그런 약물들로서 이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레스메티륨을 이제 뒤따르는 가장 유력한 약물이 지난해 이제 화제를 모았던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나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아 같은 이제 비만약인데요. 비만약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전이 글루카곤 유사 수용체, GLP-1 이런 글루카곤 유사 수용체라는 좀 특정 수용체를 이제 타깃하는 약물들이에요. 그 글루카곤이라는 게 혈당약을 올리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엔 체내 당의 이제 대사에 관여하는 이런 수용체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약이나 당뇨약으로 쓰이는 물질들도 메쉬 적응증 확대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항상 나오고 있었고, 결국 이제 미국의 일라이 릴리나 이제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비만약으로 관련 적응증 임상을 이제 이미 시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 중에서 조금 더 유력한 약물은 지금까지는 젯바운드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지난 2월에 이제 그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은 젯바운드가 이제 메쉬 대상 적응증 임상 이상에서 그 결과를 이제 볼 때 투약한 환자의 이제 74%가 증상이 개선됐고, 2주차가 이제 투약 후 경과한 시점에서도 간 섬유화 정도가 악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이제 좀 미충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남은 환자까지 총으로 해가지고 임상 이상 결과를 다시 분석해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이제 메쉬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단일 기전 작용제이고요.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GLP-1 뿐만 아니라 포도당 의존성 이제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티드라는 약자로 GIP라는 수용체를 추가로 억제해서 결국엔 GIP랑 GLP-1 이중 작용 기전제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GIP 같은 경우도 역시 인슐린 분비 촉진 관련된 수용체로, 인슐린도 체내에서 당을 이제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기전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젯바운드 이외에도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제 비만약으로 개발 중인 서버듀타이드라는 약물을 메쉬로도 임상 이상을 진행했어요. 실제로 이제 일라이 릴리와 같은 지난 2월에 그 서버듀타이드의 메쉬 대상 임상 이상 결과도 나왔고요. 사실 젯바운드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투약자의 83%가 이제 효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베링거 측은 얘기하고 있고, 결국 메쉬 임상 이상 단계에 오른 비만약들이 어느 정도 효능을 조금 보이고 있다. 지금 임상 3상을 거치면은 이것도 이제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서버듀타이드나 이제 젯바운드의 성분명인 이제 티르제파타이드 이 두 가지 이제 물질들을 보면은 이제 단일 기전이 아닌 이중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 삼중, 다중 기전을 다 가지고 있는 약물이 메쉬에선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 비만약 개발사들도 이제 메쉬 적응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미약품이 앞서 말씀드린 GLP-1이나 GIP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체라고 불리는 GCG, 이 세 가지 3중 작용제인 에포시페그 트루타이드의 임상 이상을 미국이랑 한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한미약품은 미국 머크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에피노페그듀타이드라는 이제 약물지, 머크의 프로젝트명으로는 MK6024라는 이제 물질인데요. 이건 역시 지금 미국에서 메쉬 적응증으로 임상 이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모두 내년 한 11월, 12월 초, 내년이니까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약품이 결국 가장 좀 많은 물질들이랑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기 때문에 이제 먼저 얘기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유한양행이 YH25724라는 이제 물질로 유럽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이제 메쉬 임상을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DD01이라는 이제 물질로 최근 이제 임상 1상을 메쉬 관련해서 종료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유한양행이랑 D&D 파마텍의 물질도 GLP-1 관련된 이제 이중 작용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물질 중에 GLP-1 관련된 물질 중에 임상 이상에 들어간 곳은 한미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미약품이나 뭐 유한 이런 GLP-1 관련된 물질 이외에도 동아에스트의 미국 관련된 이제 미국 현지 관계사인 이제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메쉬 관련된 DA1241이라는 이제 물질이랑 시타글립틴이라는 이제 물질이랑 같이 병용하는 메쉬 임상 이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이제 수용체도 있고 뭐 항체도 있고 리간드도 있고 다양한 단백질이 체내에 있거든요. 이 DA1241은 체내의 단백질의 일종인 리간드 중에 하나의 이제 GPR119라는 물질을 활성화하는 작용제이고요. GPR119라는 물질은 이제 염증이나 폐섬유와 뭐 당뇨, 암, 체내 수많은 조직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리간드이고, 이런 물질을 활성화하는 그 작용 기전이 그 메쉬에도 조금 유력한 좀 물질로 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뉴로보 측의 입장이고요. 뉴로보 측 같은 경우도 이제 DA1241이랑 시타글립틴의 병용 임상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올 하반기 내에 이제 도출할 거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지금 국내사 중에선 동아에스트의 DA1241의 이제 병용 임상 결과가 연내 나오니까 사실상 메쉬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그런 결과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메쉬 관련된 유전자 치료제들도 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국내 올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OLX750A라는 이제 유전자 치료 물질로 지금 호주에서 메쉬 관련된 임상 1상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다양한 메쉬 기전이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기전들은 이제 이미 단백질로 몸 안에서 이제 발현된 그 단백질 수용체를 좀 억제하거나 활성화하거나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메쉬 관련해서 밝혀지고 있는 기전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 유전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발현을 조절해서 병을 좀 증상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컨셉인데요. 아직까지는 임상 1상이니까 좀 초기 단계이고, 특히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서 호주는 원래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나 좀 임상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없어가지고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올릭스가 이렇게 진입한 이 상태를 이제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뭐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큰 의미,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에 진입한 그런 정도의 무게감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올릭스 이외에도 지금 서버듀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도 중국의 한 회사랑 같이 이제 좀 조인해가지고 그런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선언을 했고요. 결국 아직까지는 뭐 레스메티룸이랑 비만약 정도가 가장 좀 메쉬 분야에서 유력한 후보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도 어느 한켠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은 결국 한미약품이나 동아에스티나 뭐 유한양행이나 D&D 파마텍이나 좀 이런 상장사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거대 시장인 메쉬 시장에 과연 진입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쉬 분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졌기를 이제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